일단 질문 크게 잡아서 유치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허가 승계를 받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잔금 전에 만나봐야 되냐 아니면 뭐 인도명령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일단 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유치권자는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사를 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유치권자도 좀 안타까운 게 좀 법조인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자기 거다라는 순간 유치권은 끝납니다. 자기 거에 어떻게 유치권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난 여기랑 관련이 없고 공사 대금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 사람이 이제 네, 이제 이제부터 법조인을 만나고 다니면 이게 뭐야, 이게 자기 거에 자기가 유치권했다는 내용을 뻔뻔하게 그냥 좀 안타깝게도 이거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점유를 안 하고 있고 다른 곳에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난 점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없지만 내 저기서 점유하고 있거든요.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여져요. 두 번째, 그럼 유치권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거는 본인의 계획에 당연히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허가를 승계받고 싶다라는 얘기는 뭔가 빨리 처리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유치권자는 개입합니다. 유치권자가 거칠면 거칠게 개입할 거고요. 거칠지 않으면 무슨 서류적으로라도 개입을 할 거예요. 뭐 민원을 넣는다거나. 둘 다 골치 아픕니다. 거칠다는 건 네가 급하구나. 지금 승계를 알아보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점유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은 나의 동의도 없이 뭔가 승계를 받으려고 한다는 각종 민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다친다.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허가니 뭐니 올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한테 얼마라도 줘야 뭔가 협조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급하면 유치권을 이유로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요. 제가 급하면. 유치권 뭔데? 너 뭐 1억 9천? 말도 안 되고 실제 8천이라고? 근데 공사 이만큼밖에 안 되고 허가도 안 나는데 무슨 8천이야? 허가 넘겨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결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질 겁니다. 빨리 하려면. 두 번째, 해결은 안 해도 되냐? 네,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허가 승계니 뭐니 이거는 좀 물 건너 간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안 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난 사실 유치권자도 아니고 이런 걸로 돈 받을 수 있나? 했더니 상대가 움직이지도 않아. 그럼 내가 거기다 뭐 소송을 걸 거야? 뭘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허가권 죽겠죠? 죽고 나면 이제 승계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이익이고 본인이 계획에 어떤 게 맞는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권을 승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산지 전용금이라든지 허가를 신규로 받는 경우의 비용이 승계 받는 것 대비 엄청나게 크다면 이제 그만큼을 협상 비용에 책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 이상이면 협상하고 얼마 이상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지금 이쪽 땅에 2개, 알땅에 하나 있는데 이거를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첫 번째 질문은 허가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니까 그거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라는 건 허가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해서 죽으면 이 비용을 내가 또 내야 됩니까? 사실 또 내야 되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얼마입니까? 그럼 본인은 잘 몰라요. 원래는 신규 허가를 할 때는 담당자들은. 근데 이미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얘기해 줄 거예요. 또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 허가를 받은 설계사무실이든 분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컨테이너는 법으로 하면 인도명령으로 하세요. 인도명령으로 하는데 지금 유치권자를 인도명령으로 하게 되면 유치권이네 이거 인도명령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법원은 둘을 안 만나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냥 소유자로 해갖고 인도명령이 나면 컨테이너 2개 특정해갖고 치우셔도 됩니다. 상대를 유치권자로 하지 말고 전 소유자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컨테이너가 있죠. 이거 유치권자 건데 좀 치워주세요 하고 인도명령을 내면 유치권자가 A라고 생각할게요. A니까 치워주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치워? 기각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치권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 거예요 라고 하면 무조건 인도명령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은 그 다음 문제니까. 집행이 나와갖고 막 갑자기 이건 유치권자 거야 하고 유치권자가 나타나 버리면 좀 문제는 달라져요. 근데 일단 인용을 받으려면 이거를 소유자 걸로 해서 인도명령을 받아라. 네.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저로 오를게요.
내가 이걸 마음에 들어서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면 전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뭐 컨테이너도 뭐 그냥 둡니다. 나중에 쓰려면 내가 쓰지 뭐. 안 쓰려면 뭐 갖다 팔거나 버리거나 해야 되고 팔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컨테이너 버려야지. 내 컨테이너 오면 버리는 비용 내놔. 그런데 저와 우리 회원님은 입장이 다르니까 제가 얘기한 종합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론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정해드리면 승계를 할 수 있다라는 사무실을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승계가 안 되면 그러니까 동의 없이 승계죠. 승계가 안 되면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노력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유치권이니 뭐니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거 이제 그게 나오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